끝나지 않는 조국의 시간. 이재명 후보에게 있어서 민주당 내부에서의 갈등과 질문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조국 국면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연관돼서 최강욱 대표가 있는 열린민주당과 왜 합당을 하느냐에 대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 발표 모습부터 보고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댐이라는 소중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 이재명은 고려 기병처럼 이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서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을 성공시켜서 성장 회복의 토대를 마련하고 반드시 경제를 재도약시키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고요. 이재명 후보가 최강욱 대표 등이 있는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내에서 논란입니다. 그제 협상단 대표단의 첫 상견례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연내 통합 마무리에 합의했는데 이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전략적 필요에 따라 잠깐 헤어진 가족이다. 빨리 합류가 맞다. 열린민주당은 아시다시피 최강욱 대표, 김의겸 의원 등등이 구성돼 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쓴소리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미스터 쓴소리 조응천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중간으로 가야 되는데 가운데 중원으로 가야 되는데 왜 왼쪽으로 가느냐라며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들어보시죠.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이 지금 급속히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그 합당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중도로 가야 되고 있는데 왼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민주당이 더 공고해지지 않느냐. 결국은 이 선거의 관건은 중도. 누가 중도의 마음을 얻느냐인데 네. 그중에 예.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 중에 큰 거는 결국은 조국의 강을 확실히 건넜냐. 결국 최강욱 대표가 조국 국면에서 직접적인 사건으로 연관돼서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만 조국을 수호하고 옹호하는 그 조국의 강을 이재명 후보가 왜 건너지 못하고 조국 옹호 프레임에 휩싸이느냐라는 내부의 불만이 나온 겁니다. 민주당 내부의 갈등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건데 김용민 일단 최고위원은 조국 옹호파잖아요.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다. 민주당 철험회 소속 의원들도 조국 사태 들먹이고 합당 반대하는 건 지지층 이탈만 초래한다 라며 오히려 조홍천 의원에게 쓴소리. 온건파 조홍천 의원 등등이죠. 조국의 강 건너야 된다. 한재선 의원. 조국 사태 선 안 긋고 합당하면 내로남불 이미지 못 벗어난다 라고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후보가 열린민주당과 합당하는 것과 관련돼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용기 의원. 이재명 후보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마땅히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과도한 수사를 했던 것도 사실이고 임명장으로만 70여 번의 압수수색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인결 말살 수준까지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지만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밝혀진다면 그것은 책임지고 가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이 집권 세력은 작은 티끌 하나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그러면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강력하게 옹호해왔던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하는 것에 대한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불만의 목소리는 의식하십니까? 사실 이게 노선 갈등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좀 과도하게 해석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내용 말고 우리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추진하는 방향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원만하게 합의하고 있고 그러나 문제는 당대당 통합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이렇게 합당하는 과정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봐야 되는 거고 합의 사항 때에도 이 부분도 충분히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조국의 강을 건너느냐 건너지 않느냐의 순간인 것 같아요. 전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열린민주당, 그러니까 집토끼를 잡느냐 산토끼를 잡느냐 결국은 그 선택의 문제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겠지만 이게 열린민주당을 잡는 순간은 이제 집토끼를 잡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열린민주당을 강성. 잡는 거는 밖에서 보이기에 조국의 바지자락을 잡는 것 같다. 뭐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성향이 이제 친조국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보이기 때문에 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또 뭐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공정하지 않다. 뭐 오히려 사과할 부분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은 그냥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 오히려 친조국으로 가는 걸로 이제 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열린민주당과의 이제 합당 문제가 나온 시기는 그 이재명 후보와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 차이가 점점 이제 높아가고 있는 사이에서 좀 뭔가 좀 그 해결책, 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좀 한 거 아닌가. 그렇기 위해서 이제 지지층 결정을 예. 해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좀 집토끼, 그러니까 중도층 확산에는 확실히 좀 불리할 부분이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집권 세력은 작은 티끌 하나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거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 진짜 작은 티끌 하나라도 책임을 지셔야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루어진 그런 김만배 씨나 그 남욱 씨에 대한 졸속 기소 결국은 윗선을 밝히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뭐 본인이 특검 얘기를 꺼내시는데 민주당이 전혀 원내 지도가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과 행동이 지금 모순되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 작은 뜰끌이라도 하나 있으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셔야 된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저는 사실 대장동은 돈의 흐름만 따라가면 누가 진짜 몸통인지는 바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을 티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빠른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특검 논의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전주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공정 이것이 바로 이제 조국 리스크라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도 묻고 싶은데 그 조국과 관련돼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돼서 공정의 이슈로 공정의 가치로 2030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지금 아까 작은 티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더 큰 티끌이 있죠. 윤석열 후보의 이제 배우자시죠. 김건희 씨의 학력 경력 위조 의혹과 관련돼서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내로남불은 국민의힘에서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마치 조국 전 장관과 계속적으로 엮어서 가려고 하고 이것이 마치 조국 리스크로 번지게끔 하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마디 이 부분을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 예. 반론을 좀 제기하면 이제 이게 뭐 이재명 후보 우리 이준석 당대표는 이제 당대표이고 무슨 대통령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제가 법조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네. 드리면 편법과 위법은 100% 이거는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아닙니다. 물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시면 공정의 잣대에서 보면 편법과 위법 다 이거는 불공정하죠. 하지만 저는 위조한 사람과 그래도 뭐 위조하지 않는 정도에 이른 사람하고는 저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 조국 장관 사태에서 가장 분노한 것은 바로 뭐 불공정도 있지만 결국은 표창장 위조 이거 일반인으로서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육열이 높은 부모라도 우리 아이를 어떻게 잘 뒷바라지하고 어떻게 좋은 스펙을 만들어줘서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할까 이거를 생각하는 거지 내가 위조를 해서 이렇게 시험 감독관들을 속이고 입학시킨다. 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경심 씨의 위조 그리고 거기에 관여한 조국 장관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가 않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정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위조 의혹 그리고 학력 경력 위조인 거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밝힐 것이라고 말씀해주신 부분은 굉장히 저는 공감하고 밝혀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임명장 이것이 위조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미리 말씀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서 그 70번의 압수수색 누가 지시했냐? 윤석열 후보가 지시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조와 관련된 부분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 윤석열 후보기 때문에 그 배우자와 관련된
학력 경력 위조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저는 본인 부인이니까 압수수색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검찰총장이 아니라서 그런 얘기는 못하지만 이 부분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이 의혹에 대해서는 해결하시고 봐야 되는 건 맞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이슈가 나오니까 여야 간에 이런 논쟁이 지금 불거진다는 걸 저희가 자연스럽게 봤는데,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이해타산을 따졌을지인데, 박지원 전 대변인, 네.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이 단순히 그냥 어떤 비슷한 정체성이 있는 위성정당, 부속정당과의 통합이 아니라 바로 지금 보셨던 조국 논란을 다시 꺼집어내는 영향이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 아시다시피 열린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엄청나게 큰 영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과연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하는 게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될까 여부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국 이야기와 조국 논쟁이 바로 이렇게 지금 전면으로 이재명 후보를 향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 내부적으로 어떤 판단을 해서 저렇게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공론화돼 있고 지금 합당 논의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근데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 민주당 여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글쎄요, 저는 조나 땡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조국이 나오면 땡큐, 내지는 뭐 조국이 연상되면 땡큐. 지금 이재명 후보 뒤에 사실은 이 조국 전 장관이 아른아른 거리고 있는데, 이 어깨거리에 딱 하고 조국 장관을 얹히면 저는 뭐 그걸로써 선거에 야당으로서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뭐 2030 세대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까지 있었던 민주당 정권,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봤었던 불공정, 내로남불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그런 걸 연상시킬 수 있게 하는 저런 것들을 왜 하나. 지금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지지율 때문에 급한 상황, 그리고 정권 교체 지수가 높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헤쳐나가기 위해서 집토끼 결집하자라는 부분은 뭐 이해를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저게 이재명 후보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데는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후보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국 사태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의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선은 긋고 있습니다.